여러분 안녕하세요. 돼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 자막으로 할 때 쓰던 BGM 있잖아요. 음, 오늘은 배경음악을 깔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손절 쳤습니다. 아, 좀 짜증나긴 했는데 뭐 괜찮습니다. 뭐 사실 안 괜찮아요. 안 괜찮은데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한 두 가지 정도 일이 있었는데 일단은 새치기 당했다라는 거, 그리고 새치기 당했음에도 손절을 쳤다는 거. 오늘 뭐 두 가지 정도 안 좋았던 것들이 있는데 일단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종가는 13,845원, 고가는 13,955원. 그러면 한 100원 정도, 110원. 고가보다 110원 정도 하락해서 끝난 거죠. 어, 차트를 보고 일단 얘기를 드리면 어제랑 좀 동일한 패턴 같아요. 장 초반에 음봉 띄우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성행하는 거. 어, 제가 오늘 들어갔던 자리가 13,935원인데 저는 13,900원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이 935원에 체결이 된 거는 900원에 역시나 매수 주문을 눌렀지만 도달하는 걸 보고 매수 주문을 눌렀지만 정말 또 순식간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엄청나게 큰 물량들이 소화가 되면서 제 가격대를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냥 위에서 살려고 했는데 와 정말 여러분 이거 여기서 볼 수 있나? 체결 이 주문 이 주문 낸 게 안 나오네요. 어, 제가 한 세 번을 이렇게 호가를 바꿔가면서 입력을 했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935원에 사진 겁니다. 음, 여기 보면 13,935원에 사졌어요. 원래 사려고 했던 가격보다는 35원 비싸게 샀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900원에 사서 100원 올려서 파는 게 어차피 그러면 이제 딱 14,000원이거든요. 14,000원대 아까 오전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물대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14,000원대를 만약에 뚫는다면 그 위로 그냥 어느 정도는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14,000원대에 걸어놨다가 주문을 정정을 해서 14,035원에 걸어놨습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뭐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죠. 고가가 13,955원이니까. 일단 좀 두고 봤었어요. 사고 나서 그 차트를 보면 뭐 이렇게 찍고 쭉 이제 비스듬히 흘러내렸죠. 흘러내리면서 이 종가까지 가보자 해서 지켜보다가 도저히 이제 힘이 안 받는 것 같아서 이제 나올 타이밍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나왔냐? 자, 1분봉 차트입니다. 자, 이때가 이제 3시 때예요. 사실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 2시 한 40분 때부터 밑으로 엄청 떨궜었습니다. 물론 13,800원은 깨질 않았어요. 이 다음 2시 52분을 봐도 805원을 깨질 않았습니다. 제가 사실 이때 되게 고민을 했어요. 이제 뭐 3시도 가까워졌고 탈출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본전에 나오는 건 힘들 것 같아서 손실을 최대한 줄여서 나오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좀 무너지니까 손가락은 또 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디다가? 13,800원에다가 거기 무너지면 뚫린다. 밑으로 내려가겠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거긴 깨지 않고 여기서 이제 한번 다시 쭉 올렸죠. 쭉 올리면서 제가 몇 시에 매도를 했냐? 3시 6분. 13,840원 3시 6분. 3시 6분이면 요 정도쯤 되겠네요.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자, 확대해 볼게요. 요겁니다. 요거 십자가. 요거. 여기서 다시 고가를 855원까지 갔다가 저가가 840원이었어요. 왠지 근데 여기 찍고 내려오는 거 보니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840원이 손실률로 치면 0.71. 그러니까 제가 100원을 먹으면 나오는 수익률. 그러니까 사실 뭐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 만약에 다시 성공한다면 그냥 복구할 수 있을 정도. 하루 성공하면 복구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뻘짓 안 했으면, 그 검지손가락 뻘짓 안 했으면 어제 번 거 그냥 오늘 다시 그냥 돌려준 거랑 똑같은 거겠죠. 아무튼 그래서 요때 나온 거죠. 저는 십자가 때. 근데 잘 나온 것 같아요. 뭐 종가도 보니까 제가 판 가격보다 뭐 5원 정도 올라서 끝났는데 아마 여기서 버텼으면은 여기서 다시 팔았을 것 같아요. 여기 805원. 16분, 3시 16분. 805원에서 왠지 던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차트만 보면 이게 사실 ETF는 1분봉 차트로 보면은 이게 매매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들쑥날쑥이 심해가지고 한번 또 내리꽂을 때 심하게 내리꽂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오늘 저처럼 이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가 올라갈 땐 정말 우주 최강, 너무 세요 정말. 뭐 그냥 막 다 뚫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여기 14,000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저처럼 그냥 뭐 그날 사서 그날 청산하는 전략을 쓰시는 분들은 뭐 손절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잠깐 반등 줄 때 근데 뭐 900원 위에서 사셨다면은 종가까지 가져갔으면 대부분 다 손절을 하셨겠죠. 아니면 홀딩하는 전략이라면 또 내일 보면 알겠죠. 지금까지는 다음날 항상 갭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좀 불안하기 시작해요 사실.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45도 각도 보이시죠? 우리가 일반 종목을 봐도 사실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점 되면 조정을 주잖아요. 거기서 조금씩 털어먹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홀딩을 안 하는 이유가 홀딩해서 이렇게 쭉 다 먹을 수 있으면 정말 너무 금상첨화겠지만 저는 일단 제 성향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종목으로 오버나이스를 하다가 정말 그 언제였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ETF 이런 전략을 쓰진 않았는데 ETF 코덱스 레버리지를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레버리지죠. 제가 산 날 그날 밤에 나스닥이 아마 7년 만에 최대 폭락했을 때가 있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작년 10월 달인가? 그 다음날 그 코덱스 레버리지가 시가 갭 하락이 8%인가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한 8에서 10% 빠져서 끝났어요. 정말 하루 만에 그냥 10% 쳐맞은 겁니다. 와, 정말 멘탈 나가요. 그때 자금이 지금보다 더 컸거든요. 제가 나중에 정말 잘 되면 이 전략이 잘 돼서 뭐 분기마다 아니면 반기마다 뭐 아니면 정말 1년을 결산했을 때 수익률이 꽤 괜찮으면 제가 작년 그러니까 2018년도에 폭망했던 제 거래 내역을 한번 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볼 때마다 이 아픔이 눈물이 앞을 가려서 저도 안 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날 이후로 제가 이제 전략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정말 주식으로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여기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뭐 어떤 순간, 어떤 시기, 어떤 해 이렇게 돈을 벌고 안 하면 정말 좋겠지만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주식으로 또 수익을 맛보면
더 큰 자금을 또 투입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러다가 번 거 이상으로 다 또 까먹는 일들도 생기잖아요. 그때 깨달았죠, 제가. 아, 그냥 욕심내지 말고 조금씩 먹자.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오랜 기간 지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그게 이기는 거겠다. 시장을 이기는 기술. 저는 이 바닥부터 위에까지 다 먹을 자신은 없지만 제가 들어가는 자리가 지금 이제 2월을 좀 보내보니까 꽤 안정적이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자리에서 크게 손실이 나지 않는 자리구나. 손실이 나도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을 정도 수준? 그러니까 다음날 성공하면 복구되는 그 정도 수준. 물론 2월 달만 이럴 수도 있지만 1월 달에 했던 그 50원 먹는 전략으로 했을 때보다는 100원 먹는 전략이 어떻게 보면 더 안정적이다.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거는 50원 먹는 전략으로 했어도 사실 거의 실패가 없었어요. 2월 달은. 뭐 차트가 이런데 실패를 할 일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겠죠. 근데 아마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도 제가 900원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935원에 체결이 됐던 것처럼 이게 거래량이 빵 터지면 잡기가 힘듭니다. 그 호가에서. 그러니까 그 호가를 노리는 게 저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가 됐건 어떤 전략을 쓰건 그 호가를 노리는 사람들이 그 호가가 왔을 때 뭐 어떤 데서는 컴퓨터가 주문을 낼 수도 있고 저는 제가 손가락으로 주문을 내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 매매 주문을 아까도 걸어 놨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중요한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 버리면 못 사니까 그냥 자동 매수라도 시세 포착 해놓자 했는데 잠깐 또 짬이 나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 가격대가 올 것 같아서 했는데 역시나 뭐 잘 안 됐죠. 근데 시세 포착으로 했어도 아마 체결이 많이 안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세 포착도 호가가 도달했을 때 바로 주문이 나가긴 하지만 손가락으로 하는 거랑 거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제 경험상으로는. 뭐 정할 수 없을 땐 그렇게라도 해야겠지만 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2월달 일단 오늘 손실이 당일 실현수 지금 마이너스 17만 5천 원. 와, 근데 여러분 이게 마이너스 17만 5천 원 사실 뭐 정말 작다면 작고 어떻게 보면 또 클 수도 있는데 이걸 만약에 정말 현금으로 뽑아 보잖아요, 여러분. 만 원짜리로 만약에 17장 뽑아 보면 우리 오늘은 좀뭐 사담을 하자면 식사할 때 우리 뭐 점심 때 가서 밥 먹고 요즘에는 뭐 5천 원짜리 밥은 잘 없으니까 7, 8천 원 막 내고 그러잖아요. 17만 원이면은 이게 밥값으로 치면은 꽤 많은 날 동안 점심을 해결할 수 있고 뭐 저녁으로 쳐도 그런 돈이에요. 17만 원이면 저 되게 치킨 좋아하거든요. 치킨 좋아하는데 2만 원짜리 닭으로 쳐도 8마리를 먹을 수 있는 돈이고 그쵸? 상대적인 것 같아요. 제가 운영하는 뭐 자금 규모에서는 작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수억씩 이렇게 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 정도 손실이면 손실도 아닐 거예요. 그냥 먼지죠, 먼지. 근데 이제 사람마다 이제 다 다른 거니까요. 저는 굉장히 소중한 돈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아픔이 있네요. 일단 2월달 다시 누적으로 뭐 아직까지는 플러스입니다. 2월 1일 날 이렇게 마이너스 한번 이때도 그러니까 2월 달은 보면 0. 마이너스 0.98 마이너스 0.39 0.2 이건 본전에 나온 거 2월 19일 날 어제죠. 어제 삐꾸짓한 거. 그리고 오늘 손실이 마이너스 0.71 그러니까 1%를 손실을 안 넘기려고 노력을 했고 수익은 어차피 뭐 정해져 있는 거니까 수익률이 조금씩 다른 거는 이 레버리지 가격대가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살 수 있는 수량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저 수익률 차이가 조금씩 나는 거고요. 아무튼 안정적으로 좀 운용이 되고 있는 느낌은 들어요.
항상 이 결과론적인 거기 때문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 내일 만약에 제가 이게 14,000을 갈 거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으면 오늘 안 팔았겠죠. 근데 뭐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미국에서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고 뭐 장 종료 후 뭐 예를 들어서 일반 이건 이제 인덱스니까 뭐 코스닥 150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큰 악재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바이오 종목이 뭐 임상 실패했다. 그래서 시간에서 뭐 하한가를 갔다. 그러면 뭐 비중이 큰 바이오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신라젠, 뭐 HLB, 뭐 바이로메드 이런 애들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아침에 얘 굉장히 갭 하락해서 시작을 하겠죠. 하락을 해서 시작을 해서 더 빠질 수도 있고 물론 다시 복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정말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데이로 트레이딩을 하는 거고요. 뭐 수익률 정말 미미하죠. 이거 아까 그 수익률 안 봤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어저께 거까지만 해도 1.61%. 근데 오늘 또 0.71 까먹었으니까 다시 1% 밑으로 내려왔네요. 0.9 정도 되겠네요. 야, 제가 이거를 해보면서 느낀 건데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수익을 내는 게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뭐 끽 해봐야 돈 지금 뭐 2천 뭐 한 4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 펀드 조성된 자금들 보면 몇백억, 몇천억 막 그렇잖아요. 이게 돈이 커지면 커질수록 운용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걸 사지는 않겠지만 종목을 투자한다고 해도 그렇게 큰 돈을 받아줄 만한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은 뭐 한호가에 뭐 몇 억씩 뭐 몇십억씩 걸려 있으니까 뭐 이렇게 매집하기가 쉬울 텐데 뭐 얘만 해도 지금 뭐 13,850원에 26,000주 이거 해봐야 뭐 끽해야 뭐 한 1, 2억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돈으로 이거를 저처럼 운용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뭐 저처럼 운용하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맥스가 한 호가에 한 두 호가에 소화할 수 있는 게 한 1억에서 한 2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음. 그마저도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못 살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 정도 돈을 운용해서 지금 같은 전략을 똑같은 전략을 펼쳤을 때 매물은 내놓으면은 그게 지수가 올라가면은 뭐 다 걷어들이니까 그건 팔릴 수 있겠지만 사는 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오늘 손절은 했지만 최대한 손실을 줄여서 나왔습니다. 아까 마이너스 1%까지는 안 넘었었어요. 근데 손실이 최대 손실이 그래도 0.2 정도 줄여서 나온 게 좀 나름 잘 팔았다. 잘 파는 것 같고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주식을 사는 거는 기술이지만 파는 건 예술이다. 정말 주식은 팔기가 어렵습니다. 사는 거는 누구나 살 수 있겠죠. 근데 언제 팔아야 되는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죠. 그냥 제 생각으로 저는 오늘 예술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잘 판 것 같습니다. 물론 내일 시작을 13,935원 제가 샀던 가격에서 한다면 억울하겠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정말 조만간에 언제 한번 조금씩 털 것 같은데, 네, 뭐 그때 가보면 알겠죠. 뭐 더 갈 수 있을까요? 뭐 근데 빠진 거 생각하면 이거 사실 오른 것도 아니죠. 아무튼 쭉쭉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이렇게 ETF 매매하셨던 분들, 손절하신 분들은 또 마음에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요.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구독자가 드디어 여러분 유튜브 구독자가 80명에 도달했습니다. 와 정말 100명 만들기가 이렇게 힘든지 몰랐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
제 영상을 보시면 꼭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인가? 예, 그것도 해주시고 주변에 또 구독자분들 중에 주변에 또 주식 투자, 뭐 ETF 투자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제 영상도 또 추천도 해주시고 음, 함께 기록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도 있다. 라는 거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사실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제 원칙을 어기지 않는 거를 제가 만약에 혼자 이런 거 안 하고 매매했으면 홀딩도 하고 뭐 손절도 뭐 그냥 저 밑에서도 하고 막 그랬을 텐데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중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곧 퇴근 시간인데 일찍 퇴근하셔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또 가정의 평화를 같이 가족들과 누리실 수 있기를 내일 저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뵐게요.